시가지 전투 기술의 최강 부대를 만나본다.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인 것 같은데. 네, 이번 주 국방뉴스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네. 육군 52사단에서 개최한 시가지 전투기술 최강중대 선발 경연대회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자, 비밀 수첩 23번째 장이죠. 그렇죠. 23번째 장까지 왔고 대회 명칭부터 상당히 좀 깁니다. 네, 길죠. 근데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비밀수첩 23번째 장 취재한 내용을 육하원칙으로 먼저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누가입니다. 육군 52사단 예하 30개의 보병 중대가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네. 지난 8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대회가 진행이 됐고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며 중대대항 시가지 전투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시가지 전투 기술 숙달과 교육훈련 붐을 재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대회가 마련이 됐습니다. 일단 육하 원칙으로 정리를 해주셨고, 네. 저기 이제 육하 원칙에서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장소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현역 장병들이 이제 예비군 훈련장 가서 훈련을 했다 이런 내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현역들이 그렇죠. 왜 예비군 훈련장에 갔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것 같아서 제가 네. 준비를 한 내용이 있는데 먼저 육군 52사단이 어떤 부대인지 알면 이해가 조금 빠를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홍보원 있기 전에 52사단에 그렇죠. 있었죠. 화살 부대 출신. 네, 가장 잘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 네. 싶은데 육군 52사단은 서울 한강 이남에 있는 11개 지역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서울 지역 예비 전력의 절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부대 임무가 예비군 관리에 또 진심이다 보니까 또 진행자분도 직접 체험을 해봤던 그렇죠. VR 영상 모의 사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또 이번 대회가 진행됐던 최신 시가지 전투 교장, 예비군 쌍방 교전 훈련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비군 훈련이 중단된 상황 속에서 부대가 가지고 있는 최신 장비를 활용해서 경연 대회를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훈련 효과도 높겠다 판단을 해서 예비군 훈련장 일부인 시가지 네. 전투 교장에서 경연 대회가 진행이 된 겁니다. 이제 시가지 교장이라고 하면 예비군들 보통 가면은 M16 소총을 활용을 많이 해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영상으로 봤을 때는 K2 소총에다가 장비를 이제 착용을 해서 마일지 장비를 착용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했던 건데 네. 이게 장비가 좀 업그레이드 된 겁니까 이 부대가? 네, 부대가 업그레이드가 됐다기보다는 제가 네.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또 예비군 훈련에도 이제 말씀대로 K2 소총이 사용이 그렇죠. 되면 좋겠지만 또 아무래도 예비군 치장 장비가 M16인 탓에 예비군들 훈련은 이제 M16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번 대회에서 장병이 들고 나온 총은 모두 개인 소총입니다. 장병 개개인의 소총이고 이 개인 소총에 현역용 교전 훈련 장비인 마일지 장비를 착용하고 훈련을 펼친 건데 부대에서 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더 실전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상급 부대에 협조를 한 장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예비군 훈련을 넘어서 군 고유의 임무인 현역 훈련에도 부대가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또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름의 이제 훈련의 진심을 담아서 했다라고 네, 그렇죠. 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번 훈련 기간도 상당히 또 길었고 참여하는 부대도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만큼 훈련의 규모가 상당히 또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훈련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사단 예하 30개의 보병 중대가 출전을 해서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체 숙달과 본선 기간만 하더라도 2주간 이어졌는데 또 이게 또 2주라는 또 부대 운영을 그렇죠. 오로지 기우고. 훈련에만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공을 들인 훈련이다 또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또 시가지를 구현한 야외 훈련장에서 지형 지물과 연막, 또 통신 장비를 활용한 명령 하달 등 부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방법들을 모두 동원해서 실전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또 통신 장비를 활용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네. 결국 이제 통신 장비를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또 궁금한 것 같거든요. 네. 또 저도 보면서 조금 되게 신기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 장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이제 중대단이 또 소부대 통신 장비로 활용되는 그 PRC-96K가 또 사용이 됐습니다. 흔히 이게 P96K라고 이렇게 그렇죠. 말을 하잖아요. 또 여기에서는 또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중대장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하고 중대 진지에서 무전기만, 그러니까 P96K 이 무전기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러니까 이제 중대원들은 전투원으로 상대편과 이런 교전을 벌이게 되고 중대장은 통신 장비를 활용해서 지휘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병력들의 시가지 전투 기술 숙달뿐만 아니라 중대장의 지휘 역량까지 확인하고 또 이를 승패에 반영하는 또 그런 훈련도 병행됐다. 또 이런 훈련이었습니다. 자, 얘기를 쭉 한번 들어봤는데 네. 사실 일반적인 우리 왜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쯤에서 어디 가상에서 누가 올 거다. 그쵸. 진지 이렇게 점령해라.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났는데 다 구두로. 구두로 하는데 소리 중대장이 지르면서.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전술훈련이라고 하는 게 장교들의 입장에서든 간부의 입장에서 부사관의 입장에서든
병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직접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녹여져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까지 봐왔던 훈련과는 상당히 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네. 이를테면은 직접 싸우지 못하는 중대장. 네, 뒤에서 이제 명령만 하니까 중대장이 본인이 오히려 답답할 답답한 거예요. 겁니다. 네, 그렇죠. 본인이 그 답답할 것 같은데 뭐 어려운 점도 궁금합니다. 네, 뭐 그래서 제가 경기가 끝나고 네. 최강 중대로 선정된 중대장과 대화를 나눴는데 또 생각보다 어려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인터뷰로 준비했습니다. 예, 이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부대 통신 장비인 이제 PRC-96K를 4대만 중대원들에게 분배를 하고 이제 작전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지휘를 하면서 이제 중대원들과 실시간으로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 판단하면 좋겠지만 이번에는 오로지 통신 장비에만 의존해서 지휘를 하다 보니까 실제 전장에 가셔야 되지 않고 중대원들의 보고에만 의존하는 그런 좀 답답한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던 게 그런 브리핑하고 상황을 보고하는 것, 그게 이번에 우승을 하는데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중대장 인터뷰에서 실제 전장이 이제 가시화되지 않았고 뭐 이를테면 보고에만 의존하는 그런 답답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실제 전장에서도 이런 걸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 잘 녹여 들어간 훈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인터뷰까지 받고 비밀수첩 마지막 준비한 내자로 말이에요. 뭡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자 이심전심입니다. 이심전심. 네, 그렇습니다.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한다는 뜻이죠. 제가 현장을 취재하면서 보고 느낀 게 딱 이 이심전심이었습니다. 중대장과 중대원 모두 마음이 맞고 서로 통해야만 또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최강 중대를 포함한 모든 부대원들이 훈련에 임하는 마음가짐, 준비 등 모든 점들이 정말 인상 깊게 남았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네, 모처럼 원래 원 부대였죠. 따지고 보면. 친정이죠. 네, 친정을 다녀온 조 기자의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내자로까지 알차게 한번 들어봤습니다.